안녕하세요, 통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입시 전문가 송희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학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목동 미래타임 입시센터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예, 저희가 어제는 검정고시생 또 이제 자퇴하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 학생들의 대입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안타까움 때문에 저희가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좀 풀어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계획으로는 전부 다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까지 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의 수시 전략 그리고 정시 전략까지 시간을 가지고서 저희가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교과 종합 전형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 검정고시생들의 그 논술 전형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 가장 검정고시생이 접근하기 쉬운 전형 중 하나가 저는 논술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단은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지원 자격 자체가 전부 다 해당이 되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준비하기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수월할 수 있는 예. 물론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뉠 것 같아요. 검정고시를 만점을 일단 먼저 받고 그다음에 준비를 할 거냐 예. 합격만 해놓고 바로 뭐 수능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냐 할 때 예. 어차피 수시는 안 쓰면 손해이기 때문에 써야 되겠는데 검정고시생도 예. 그렇다고 아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도 한정된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 그럼 본인이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물론 인원 적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논술 전형 그러면 좀 더 남들보다 빨리 준비해야 할 시간적 여유는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논술적 역량이 되는지부터 파악을 하는 게 좀 우선이겠죠. 그래서 먼저 본인이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나는 택도 없다. 그럼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예. 해볼만 할 것 같네. 그러면 또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고. 예.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제가 만났던 검정고시생 중에서 논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학생은 사실은 상당히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제 그렇죠. 경험에서는. 이제 근데 그거 말씀다시피 이 방송을 이제 누가 어떻게 들을지 모르시기에 예. 저런 시나리오도 있구나 예. 이렇게 염두하시면 저희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듣는 분들에 위해서 이제 약간 일반적인 경우를 우선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 거니까 예외적인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 말씀 중에 계속 포함돼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 부분들을 이제 알맞게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근데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는 예. 뭐한데 현실적인 상담 사례만 얘기하면 예. 아마 엄두도 안 예. 내실 겁니다. 하지 말라고. 아예 생각도 안 하실 하지 겁니다. 말라고 하죠. 아유, 뭐 그냥, 이건 예. 현장에서는 이건 예. 뭐 더 심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포장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예. 통선생님 포장, 저는 직설. 예. 저는 포장해서 말하면 이제 강남 쪽이 제일 학업 중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퇴생이 제일 많은데 강남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내신 경쟁인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만두라고 종용하시는 선생님이 있다는 많습니다. 소식도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내신 경쟁에서 밀려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본 다음에 또 또 경쟁이 있는 논술과 수능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 경쟁도 못 버텼는데 과연 그 경쟁성도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네. 이유라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 내신 경쟁 때문에 특히 네. 그 고1 학생 학부모님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예. 바로 이제 그 전학을 그러니까 뭐 고려하든가 네. 아니면 뭐 자퇴를 고려하는데 특히 자퇴만큼은 예. 그 생각을 해야 돼. 그 경쟁을 못 버틴다면 예. 그것도 그렇게 빨리 못 버틴다면 아마 3년의 레이스는 아마 무리지 않을까. 예, 말씀대로 실제로 그만둬서 수시 논술 정시라면은 열심히 다니면서 수시 논술 정시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게 보여요. 실제로. 아무튼 버티는 것도 학업 역량이고 학교 생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아시다시피 뭐 다 상담하시다 보면 옆에 출석이고 뭐고 이게 조퇴고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경고 먹고 폭력으로 써 있는 애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건 그러면 예. 이 학생은 대체 학종을 계속 준비해서 서류 평가하는데 이미 예. 마이너스 선입견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예. 학부모님도 근데 계셨습니다. 그런 경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학교를 다닌 기간이 있으면은 다닌 기간까지 학생부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나 이런 부분을 혹시 대학에 전달 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사실은 그 맞지가 않는 거죠. 남겨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저희가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실기 특기 전형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그냥 간결하게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특기로 보여진다.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검시생들에게 그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시 쪽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정시로 하고 뭐 네.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특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어학이나 과학이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과거 역시 일반고에서 자퇴를 해서 이전형을 쓰는 애들은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과거 영재 특목고 외고생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자퇴했을 때 이런 부분을 본인이 올림피아드 벌써 본인이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학 준비 따로 하고요. 근데 역시 면접에서 리스크가 좀 생기더라. 네. 그리고 역시 거기 대상들이 뭐 어느 정도 이수한 단위가 또 있기 때문에 영어, 전공어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리밋도 있기 때문에 평가 점수가 불리하게. 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하위권 등등은 뭐 어학 라이센스, 탭스나 이런 것들 제출하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인이 준비해서 하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역시 조금 한계가 있다. 네, 그렇게 우수한 학생이 그런 사실은 공인어학 성적을 요구하는 하위권 대학 쪽으로 갈 가능성이 그래서 지금 높은 그것도 거죠. 이제 언밸런스가 되는 네. 거죠. 이거 그렇게 예. 그 정도 성적이 나오면 또 그 대학이 마음에 안 들 수 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실기는 오히려 실기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오히려 차라리 실기 같은 경우에는 좀 체육 그 관련 쪽으로 가고 싶다 한다면 체육특기생은 사실은 외부 대회에서 다 입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은 정말 어디 물론 뭐 윗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뭐 어디 무슨 출신 뭐 네. 금메달 이래요. 예. 오죽했으면 그 모 분께서 메달 들고 들어갔겠어요. 네. 예. 그런데다 선발이 아시다시피 지금 2021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선발 인원이 계속 주니까 이거는 특기의 카드는 계속 선발이 줄어드니까 그건 좀 그런 리스크가 있을 부분도 거다. 있네요, 예, 확실히. 그것도 아마 좀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검정고시생 정시는 뭐 크게 말할 게 사실은 없죠. 왜냐면 똑같다고 예.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결국은 N수생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능을 잘 보자. 얼핏 보면 똑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검정고시생들을 많이 만나봤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요즘 독재. 유명하던 독재라는 게 유행하고 복합재수 있는데 학원들 그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담을 해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진도가 늦는 거예요. 예, 오히려 왜냐하면 검정고시 그러니까 고2 때 이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정고시를 봐야 됐고 그러면 일단은 학교 생활을 안 했으니까 수업을 안 받았으니까 예. 그럼 자기 혼자 하겠다는 건데 예.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진도를 혼자 했다 하더라도 예. 그 학교를 다녔던 애들보다 오히려 더 덜 나간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네. 검정고시의 범위랑 수능 범위가 전혀 다르고 난이도가 차이가 달라서 실제로 검정고시가 끝났다고 뭐 자격만 획득한 것뿐이지 수능을 볼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략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검정고시생이 본인이 이제 수능 정시로 올인을 하겠다라고 하면 본인이 일단 N수생과 똑같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현역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가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을 겁니다. 그걸 기본으로 시작해서 커리큘럼 잡고 본인 스스로 짜고 그다음에 내가 현재 부족한 부분들 빨리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EBS 교재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제가 예전 재종반 그 원장 시절에 만났던 친구인데요. 그 학생이 결과적이지만 검정고시에서 고려대를 합격했습니다. 사실 잘 된 케이스죠. 예, 상당히 잘 된 케이스. 근데 여기서 스토리를 들어가 보면 참 이게 보이는 거하고 비하인드가 다르잖아요. 이 학생은 아파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든 이 친구는 다니기 싶었어. 근데 엄마 아빠가 상담을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독재가 거의 없고 전무 상태였고 그냥 종합반으로 유지했고 그때 뭐 80만 명 시대잖아요. 막 그때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상담 왔어요. 그래서 2년 반, 그러니까 2년 동안 3년을 거의 챙겼어요, 진짜. 그냥 거기 다닌 거 계속 제반만. 예. 학교 같이. 아빠처럼 한 거죠, 그냥 예. 작은 아빠처럼. 그래서 예. 다니면서 근데 애가 이제 아프다 오늘 못 오겠다. 오케이. 이제 인증하고 그랬는데 이 말의 요지는 뭐다? 그 학생이 이미부터 어느 정도의 이 공부 DNA는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숙제인 게 검정고시 아까 지금 가장 우리 논제 어제 방송 오늘 방송이 뭐예요? 이게 역량과 이게 어느 정도 그나마 있으면서 이게 뒷심 발휘하면서 올리면 괜찮은데 이게 처음부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끝나면 패스하고는 펑펑 놀다가 나에겐 10년이 있소이다. 그리고 가장 큰 우리가 학교에서 제일 그런 게 동기부여는 상대를 보면서 애가 공부할 때 나도 공부하고 자기 잘 때 난 공부한다는 그런 것도 사실 동기여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중요하죠. 대고 그냥 뭐 독학을 보내든 어딜 보내든 어쨌든 독서실이나 자기 혼자예요. 경쟁이 없어.
그냥 나 혼자만의 그 경쟁을 걔가 3년 동안 지킨다. 저는 빡빡하다 보는 네. 거지. 그러니까 어떻든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제가 무릎을 친 게 검정고시도 역시 되는 친구들은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그때 교훈 삼게 됐었습니다. 계속 포장을 하자면 마음가짐을 정말 독하게 잡아야 된다. 예. 웬만한 각오 없이는 자퇴 검정고시로 어떻게든 내가 검정고시로 빨리 끝내서 혼자 공부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각오라는 거는 상당히 좋게 표현해 주신 거죠. 이거 뭐 죽을 각오죠. 죽을 각오로 예. 아예 각서를 써야 돼 학부모님한테. 어머니 예. 나 아주 앞으로 예. 그냥 죽을 각오로 할 테니까 지켜봐. 예. 제도적이나 사회 시스템적으로 케어를 못 받는 거잖아요. 학교에 있지 않고 혼자서 준비한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렇지. 근데 뭐 이거 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뭐 언론사나 이런 등등은 예. 이 기사를 보면 자칫하면 예. 이게 꼭 뭐 스윗한 달콤한 현혹될 카드이냐. 수도 있게. 너 지금 교과 이러잖니. 거기 있어서 아이고. 뭐하니. 저희는 지금 돌직구를 날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봤을 땐 또 저는 현장에서 봤던 예. 느낌상은 좀 씁쓸하고 아 조심스럽다. 예. 돌직구를 이런 것도 피해서 스윙을 확실하게 날릴 수 없으면은 안 되죠. 네,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참 극히 드무니 그래서 이제 통 선생님도 계속 좀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등급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데 본인이 내신 경쟁은 결국 등급이잖아요. 등급 네. 조금 실패했다고 그거를 왜 쉽게 그 학생부 없는 전형을 왜 선택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이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지전력적으로 나쁘죠. 아직도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 정직하다 보니까 한 번의 작은 실수가 자신의 뭐 이제 진학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오점이 되는 것처럼 이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됩니다만, 하여튼 네. 결과적이지만 정시 얘기였습니다만 어떻든 제가 좀 부연성을 이용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백과 교과에 대한 리스크가 덜해요. 그러니 역시 정시에 대한 부분 자체 카드는 검정고시 학생들한테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 기피와 심화는 반드시 아까 통선생님 말씀대로 N수생의 특징이 뭡니까? 수능 경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가지고 뭐 갑자기 앉아가지고 그걸 8시 40분 푼다. 이게 리스크라는 거죠. 기출문제만 풀면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분위기는 N수생이나 이 현장과 체감 이거는 참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정시 왼수생이다. 예. N수생이 아니라 왼수생이다. 그렇게 말하면 또 이제 슬픈데 예. 어쨌든 번외생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시 준비 그냥 극단적으로 또 표현했을 때 정말 두세 배의 죽을 각오로 예. 좀 더 시간 많다고 여유 부릴 게 아니라 쭉쭉 치고 나가라. 예. 이렇게 아마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도 저희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정말 필요가 있는 경우들은 주변에 뭐 학교 선생님이나 믿을 만한 분의 조언을 같이 충분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상담 사례로 넘어와서 이제 조언을 좀 구합니다. 울산의 일반고 2학년 문과 남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역 내에서도 입시 지도가 안 좋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1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은 1.8, 1학년 2학기는 2.0을 받았습니다. 1학년 3월 첫 모의고사는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사회 2등급, 과학 3등급을 받았습니다. 11월 모의고사는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통합사회, 통합과학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서울대 수시 진학을 하고 싶지만 학교에서는 2, 3년에 한 명씩 진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도 잘 챙겨주시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1학년 학생부도 평범하기만 합니다. 저 같은 학생들도 서울대나 좋은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지요? 지금 학교에서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학생에게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안 챙겨줬다면 너는 그만큼 어떤 노력을 했니? 이런 케이스가 사실 흔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도한 목표치를 높게 잡고, 그리고 그러니까 꿈은 높고, 근데 현실이 안 좋다면서 예. 그냥 가만히 현실에 이제 수능적으로 하는 케이스는 오히려 서울대로 못 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서울대가 좋아하는 인재상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도전하는 학생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그럼 본인이 좀 찾아서 활동을 하고 오히려 어필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우는 게 저는 우선 같아요. 본인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게 성적을 떠나서 지금
이 글을 읽으니까 너무 뭐랄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지방 쪽에 있는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그냥 수능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신 공부만 할 거예요. 해서 내신만 오로지 막 네. 공부하다가 조금 이제 상승하다 보면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서라도 서울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네. 아니면 뭐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제 찾기 때문에 그러면 또 늦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식으로 먼저 마음가짐부터 바꿔서 예. 본인이 활동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생기부는 좋아질 거라 믿고 있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좋은 대학에 지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 친구는 뭐 그러니까 카드는 2개밖에 없어요. 그냥 일반으로 서울대는 쓸 수 있는 대상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일반으로 해서 최대한의 성적 향상도를 올려서 끝내는 것. 첫 번째, 이건 뭐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안 챙겨줘도 자기 몸부림쳐서 자율동아리를 만드든지 교내대는 다 나가든지 물론 또 잘하는 애만 몰아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든지 네. 독서나 봉사 등등의 학생부 채울 수 있는 건 자기가 챙기시고요. 학교에선 첫째가 돼야죠.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계속 뭐 상담하다 저도 많이 만나는 게 학교에서 안 해줘요. 그럼 통수님 말씀대로 그럼 뭐 어떡할 거냐. 네. 근데 너는 15위권 간다며. 그럼 너는 뭐 했냐라고 말하면 그 말 자체가 이 변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몸부림을 쳐야죠. 네. 성적을 봤을 때 우선 학교에서의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당장에 할 수 있는 노력은 두 분 말씀대로 학교에서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어떻든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요. 수능 모의고사는 최대한 잘 챙겨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뭐 지금 상황에서 교과 성적은 뭐 고려대 추천 2 받을 정도 아니면 뭐 내년에 이제 추천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차이가 생깁니다. 고려대는 근데 어떻든 고려대는 최저가 다 전형이 있으니까 그 최저가 들어가는 그리고 뭐 좋은 대학 이랬는데 좋은 대학은 뭐 그냥 저희가 가만히 있을 때 한 15위권 이래 할게요. 그러면 최저가 있는 그나마 학종에서의 홍대나 고려대를 좀 반드시 지원 전략 세우시고 그리고 이 학생이 지금 과와 학과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없어요. 그건 맞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어설프게 해서 인원적은 문과가 다 아시다시피 이 뭐 인원이 적은 게 문제잖아요. 비인기 학과나 이런 거. 그러니까 오히려 상경 계열이나 인원이 좀 있는 쪽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지원 전략 세워서 그 활동을 남은 2학년과 3학년을 끝내는 것. 이게 이 학생한테 가장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좀 봅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그냥 그래도 싫다 나는 그냥 늘 하던 식으로 할 거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2학년 문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1학년 때는 보통 문과 이과가 같이 수학 경쟁을 해가지고 내신이 약간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문과 가면 내신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다고. 이 친구는 좀 수학 모의고사가 낮게 나오니까 3등급 정도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낮은 편인데 오히려 문과 가서 내신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있긴 할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말 그대로 진짜 최저 있는 그쪽으로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그 3학년이 될 때까지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 준비를 안 하면은 지금 모의고사도 약간 하락세처럼 보여서 사실은 좋은 대학 가는데 그 수능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러니까 어떻든 사실 이게 비단 뭐 울산 학생을 떠나서요. 지금 뭐 서울권 학생들도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냥 일반 사례 똑같이 얘기할게요. 만약에 내가 서울인데 실적도 선생님도 별로 안 챙겨준 학교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교과 최저 활동 이 3박자는 챙겨라라고 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예. 그 방송 준비하면서 두 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그 새롭게 감회가 들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해주시고 싶으셨던 말씀들하고 마지막 인사 같이 부탁드릴게요. 뭐 이제 뭐 사실은 오늘 준비한 게 저희가 이제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사례도 같이 했는데 시간상 뭐 어차피 이건 다 그러니까 차차 이제 또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떻든 뭐 어제 방송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서 뭐 잘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혹이나 고민을 조금 했던 분들도 그 방송에 대한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떻든 좀 잘 현실적으로 잘 체크하셔서 저런 부분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해서 나름 우리 아이를 1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의 로드맵을 잘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장해서 말하자면 계속 이제 검정고시 얘기한 거니까 본인이 처한 환경이 정말 힘들죠. 저도 학창 시절 겪고 다들 학창 시절 겪었을 때 막 정말 별의별도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주변에
본인을 응원하는 사람은 늘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보면서 좀 버티면서 열심히 좀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박카쌤, 통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에듀챔프 합격에 계신 다음 주 같은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